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평범한 소리에도 유독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 세상이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우리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청소기만 켰다 하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믹서기 소리에는 귀를 꽉 막고 벌벌 떨고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리광을 부린다거나 아님 유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아이들이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정확히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걸까요? 이런 청각 과민성의 대표적인 신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특정 가전제품 소리, 진공청소기나 믹서기 같은 거요. 이런 소리에 거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갑자기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나 자동차 경적 소리에 진짜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쇼핑몰이나 놀이터처럼 시끄러운 곳은 막 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경계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라서 잠을 설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이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신경학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바로 감각 처리 장애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PD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청각이나 시각, 촉각 같은 여러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걸 처리해서 반응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약간의 혼선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이 아이들의 신경계는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 볼륨이 그냥 최대로 빵빵하게 켜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좀 시끄럽네 하는 소음인데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과민 반응이라는 건데요. 뇌가 그냥 평범한 소리 자극을 실제 위협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존 스위치, 방어 모드를 확 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리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요. 아이가 일부러 까다롭게 굴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랑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 시끄러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환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집안의 시끄러운 소리를 좀 줄여주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만의 안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끄러울 때 언제든 피해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요. 세 번째는 오히려 차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같은 걸로 청각 시스템을 좀 진정시켜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도해보는 건데요. 아이가 두려워하는 소리를 정말 아주 작은 볼륨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부드럽게 들려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일단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서 혹시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작업치료나 감각통합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엄마 너무 시끄러워요, 나 저 좀 쉬고 싶어요처럼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정서적인 지원도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전략과 방법을 아우르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그 어떤 기술이나 치료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따뜻하고 변함없는 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온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그 예민한 반응은요,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신에게 너무 벅차고 시끄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아이 나름의 작은 방패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의 그 힘겨운 반응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지금 제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하나의 소통 신호로 바라봐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모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